매일 걷기 운동도 하고 식사도 신경 쓰는데 예전보다 몸이 쉽게 지치고 사소한 일에도 근육이 오래 뻐근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와 허리가 굳어 있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금세 무거워지고 전날 가볍게 움직였을 뿐인데 이틀 3일 지나도록 뻐근함이 남아있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넘길 일은 아닙니다. 몸이 늙어서가 아니라 회복의 재료와 회복의 순서가 어긋나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위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고기나 보충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먹는 것보다 언제 먹는지, 무엇과 함께 먹는지, 몸이 소화하고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운동 뒤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몸이 달라지지 않는 분들은 운동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회복이 밀리고 있을 가능성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식사량이 줄고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겉으로는 잘 챙겨 먹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근육이 원하는 재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몸이 무겁고 피곤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걸음이 느려지고 균형이 흔들리고 작은 충격에도 삐끗하거나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한번 회복이 밀리기 시작하면 근육은 점점 줄고 움직임은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활동량이 줄어드니 다시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더 무리하거나 반대로 아예 포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방향만 바로 잡으면 몸은 늦지 않게 반응합니다. 근육 회복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근육이 단백질만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백질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 단백질이 실제로 몸에 들어와 아미노산으로 잘게 나뉘고 혈액을 타고 손상된 근육에 전달되고 다시 새로운 조직으로 합성되기까지는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운반이 원활하지 않고 잠이 부족하면 회복 신호가 약해지고 염증이 길게 남아있으면 합성보다 분해가 앞서게 됩니다. 거기에 식사 타이밍까지 놓치면 먹은 노력에 비해 몸이 얻는 결과는 아주 작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닭가슴살을 자주 먹어도 몸이 쉽게 회복되지 않고 어떤 분은 많은 양을 먹지 않아도 더 편안하게 회복하는 차이가 생깁니다. 핵심은 많은 양이 아니라 맞는 조합과 꾸준한 흐름입니다. 무조건 고기 양부터 늘리기보다 소화가 되는지, 운동 뒤 입맛이 떨어질 때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지,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부터 따져보는 편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근육 회복이 잘 안 되는 신호는 생각보다 가까운 일상에 숨어 있습니다. 평소보다 악력이 약해져 병뚜껑을 열기 어렵고 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때 허벅지가 버티지 못하는 느낌이 들고 장바구니를 들고 몇 걸음만 걸어도 팔과 어깨가 금방 지치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이미 회복 속도가 떨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통이 오래가며 예전에는 운동 다음 날이면 오히려 몸이 가벼웠는데 이제는 며칠씩 묵직함이 남는다면 몸은 분명히 다른 방식의 도움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더 세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 재료를 고르는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특히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 소화가 비교적 편하며 근육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구성이 알찬 음식은 회복의 시작점을 훨씬 앞당겨줍니다.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거창한 보충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해외 식품도 아닙니다. 집 근처 마트나 냉장고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제대로 연결해서 활용하지 못했던 음식들입니다. 이름은 익숙하지만 순서와 조합을 바꾸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음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는 각각 장점이 다릅니다. 하나는 부담 없이 빨리 먹기 좋고 하나는 염증과 회복을 동시에 챙기기 좋으며 하나는 가격과 활용도 면에서 꾸준히 이어가기 좋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실천하기 쉬워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준비가 너무 복잡하고 값이 너무 비싸고 매번 조리가 번거로우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근육 회복은 한 번 잘 먹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매일 쌓이는 생활의 결과이기 때문에
손쉽게 이어갈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왜 많은 분들이 열심히 단백질을 먹고도 만족스러운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양에 비해 흡수가 느린 경우입니다. 배는 부른데 정작 운동 뒤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대에는 필요한 재료가 충분히 도착하지 못합니다. 둘째는 음식의 질보다 이름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단백질 함량 숫자만 보면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 근육 합성의 핵심이 되는 류신 같은 아미노산 구성과 소화, 편안함은 꽤 다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염증 관리가 빠진 경우입니다. 근육은 미세한 손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더 강해지는데 이때 몸속 염증이 길게 남아있으면 회복은 늦어지고 통증은 길어집니다. 넷째는 탄수화물과 수분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회복에는 에너지도 필요하고 영양을 나르는 물도 필요합니다. 다섯째는 잠과 식사 리듬이 불규칙한 경우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먹고 운동 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버티면 근육은 회복보다 분해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결국 회복은 단백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박자가 음식과 함께 맞아야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먼저 챙기면 좋을까요? 오늘 소개할 세 가지는 순위를 매기기보다 각자 역할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돌려가며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비교하기 쉽도록 세 번째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의 장점은 부드럽고 간편하다는 데 있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도 비교적 부담이 적고 씹는 힘이 떨어졌거나 아침부터 고기 반찬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진하고 단백질 밀도가 높은 편이라 작은 양으로도 만족감을 얻기 쉽고 장 건강을 돕는 균까지 함께 챙기기 좋습니다. 장이 편해야 영양 흡수도 편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나 변비가 잦으면 몸은 회복보다 불편함에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어르신에게는 먹는 양 자체보다 편안하게 흡수되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릭 요거트는 바로 그 시작점으로 쓰기 좋습니다. 그릭 요거트를 드실 때는 달기만 한 제품보다 당이 낮고 원재료가 단순한 제품을 고르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에 블루베리 같은 과일을 조금 넣고 견과류를 잘게 부숴 곁들이면 식감과 영양 구성이 좋아집니다. 다만 과일을 너무 많이 넣어 단맛 위주로 먹기 시작하면 단백질보다 당이 앞서게 되니 작은 한 줌 정도로 충분합니다. 운동 뒤 입맛이 없다면 그릭 요거트 한 컵에 바나나를 조금만 곁들이고 물을 함께 마시는 식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회복에 필요한 재료를 비교적 빠르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전 운동을 하는 분이나 아침 식사가 약한 분에게 잘 맞습니다. 밤늦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운동만 하고 버티는 습관이 있는 분이라면 그릭 요거트는 아주 좋은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유제품을 드시면 속이 불편한 분은 양을 아주 적게 시작하거나 무가당 두유와 계란 같은 다른 조합으로 바꾸는 것이 낫습니다. 두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가 좋은 이유는 단백질 양만이 아니라 함께 들어있는 지방의 질 때문입니다. 회복이 더딘 몸은 단순히 재료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염증이 길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연어에 들어있는 지방산은 회복 환경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육통이 오래 가는 분, 관절 주변이 뻣뻣하고 아침에 몸이 굳어있는 분, 운동 후 다음 날까지 묵직한 느낌이 심한 분에게는 연어 같은 생선이 고기보다 더 편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연어는 구웠을 때도 부드럽고 뼈를 바를 걱정이 비교적 적어서 식사 준비가 번거롭지 않습니다. 한 토막만 구워도 한 끼 구성이 쉬워지고 샐러드나 밥과 함께 곁들이기에도 좋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로 연어를 활용하면 오후 피로감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름진 튀김이 아니라 부드럽게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속이 더 편합니다. 연어를 드실 때는 탄산음료나 지나치게 달고 자극적인 소스와 함께 먹는 습관은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좋은 지방도 자극적인 식사 환경 속에서는
장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레몬즙을 살짝 뿌리거나 후추와 올리브유 정도로 간단하게 조리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채소와 곁들이면 식사가 더 균형을 이루고, 현미밥이나 고구마를 조금 곁들이면 회복에 필요한 에너지도 함께 보충됩니다. 생선이 비리다고 느끼는 분은 양파나 버섯과 함께 구워보시면 훨씬 먹기 편해집니다. 연어가 늘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면 고등어와 같은 다른 등푸른 생선으로 일부 대체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 하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항염 성분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생선 식사를 주기적으로 넣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가장 꾸준히 활용하기 좋은 음식은 계란입니다. 계란은 흔하지만 그래서 더 강합니다. 보관이 쉽고 가격 부담이 비교적 적고 삶기, 굽기, 찌기, 볶기 등 방법이 다양해 질리지 않게 이어가기 좋습니다. 무엇보다 계란은 단백질의 질이 뛰어나고 작은 양으로도 식사 구성이 쉬워 어르신들에게 실천성이 높습니다. 아침 식사에 계란이 들어가면 하루 전체 리듬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빵이나 과자 같은 간단한 탄수화물로만 시작할 때보다 포만감이 오래가고 오전에 기운 빠짐도 줄어듭니다. 운동을 하는 날은 물론 평소에도 계란을 잘 활용하면 몸이 덜 허기지고 필요 이상의 간식을 찾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반숙이나 완숙으로 삶아두면 간식처럼 먹기 좋고 토마토나 두부와 함께 반찬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는 계란찜이 가장 부드러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계란의 장점은 단백질뿐 아니라 식사 연결성이 좋다는 점입니다. 밥과도 어울리고 채소와도 잘 맞고 국이나 찜으로도 응용이 가능해 다른 음식을 부쳐주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계란 2개와 나물, 점심에는 연어 한 토막, 운동 뒤에는 그릭 요거트 한 컵처럼 하루 안에서 각각의 장점을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가지 음식에 질리지 않으면서도 회복에 필요한 재료를 고르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위해 거창한 것을 찾다가 오히려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계란처럼 익숙한 음식은 가장 실천하기 쉬운 해답이 됩니다. 특히 식사량이 줄어드는 어르신에게는 한 끼를 크게 먹는 것보다 작은 단백질 식사를 나눠 넣는 방식이 더 편하고 현실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은 식사 자체보다 준비의 번거로움 때문에 단백질을 놓칩니다. 고기를 굽고 반찬을 따로 준비하는 일이 귀찮아지면 결국 국이나 김치만으로 끼니를 끝내는 날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밥은 먹었는데 힘이 안 나는 상태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회복 식사는 의지가 아니라 구조가 중요합니다. 냉장고에 삶은 계란을 미리 두고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작은 그릇에 덜어 바로 먹을 수 있게 해두고 냉동 연어를 한 끼 분량으로 소분해 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몸이 피곤할 때는 사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없는 쪽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두는 사람이 오래갑니다. 아주 간단한 준비가 며칠 뒤 몸의 차이를 만듭니다. 아침 식사는 근육 회복의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아침을 빵과 잼으로만 끝내거나 커피만 마시고 넘어가면 점심 전까지 에너지는 급하게 오르내리고 몸은 쉽게 지칩니다. 반면 계란이나 요거트가 포함된 아침은 속도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오전 내내 몸이 덜 흔들리고 허기 때문에 단 음식을 찾는 일도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려면 하루 중 첫 끼부터 단백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양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예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계란 한두 개와 두부 조금 또는 요거트 한 컵과 견과류 조금처럼 작지만 분명한 단백질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침부터 근육에게 오늘 회복할 재료가 들어온다는 신호를 주는 셈입니다. 운동 전과 운동 후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 전에 너무 배가 고프면 몸은 쉽게 지치고 운동 후에는 회복을 위한 식사를 미루기 쉽습니다. 반대로 운동 직전에 너무 무겁게 먹으면 속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는 계란 하나나 요거트 반 컵처럼 가벼운 단백질을 넣고 운동 후에는 물과 함께 조금 더 분명한 회복 식사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운동했으니 오늘은 좀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며 식사를 대충 넘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동한 날일수록 더 정직하게 먹어야 합니다. 운동은 자극일 뿐이고 몸이 바뀌는 것은 그 뒤의 회복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회복이 비어 있으면 운동은 쌓이지 않고 피로만 쌓입니다. 근육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한 번에 너무 많이 해결하려는 마음입니다. 어떤 날은 단백질을 아주 많이 먹고 어떤 날은 거의 못 먹는 식으로 들쭉날쭉하면 몸은 안정적인 회복 리듬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근육은 폭식보다 반복을 더 좋아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란과 요거트와 생선 같은 단백질이 꾸준히 들어와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크게 먹는 것보다 세 끼에 나눠 놓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어르신에게 부담도 적습니다. 몸은 급하게 몰아치는 것보다 규칙적인 공급에 더 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못지않게 내가 이 습관을 얼마나 오래 이어갈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회복 식사를 챙기면서 함께 붙여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채소입니다. 채소는 단백질의 주연은 아니지만 무대를 정리해주는 조연입니다. 채소가 충분해야 속이 덜 부담스럽고 섬유질이 장을 편안하게 하며 다양한 미네랄이 회복 환경을 돕습니다. 특히 색이 진한 채소와 버섯, 토마토 같은 재료는 회복 식사와 궁합이 좋습니다. 계란과 토마토를 함께 볶거나 연어와 브로콜리를 곁들이거나 요거트와 베리류를 함께 먹는 조합은 실천하기 쉽고 질리지도 않습니다. 몸은 한 가지 영양소만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중심에 두되 채소와 수분과 적당한 탄수화물이 함께 가야 합니다. 지나치게 빼는 식사는 오래 못 가고 회복도 약해집니다.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먹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부 분들은 근육을 늘리려면 무조건 밥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고도 밥을 거의 먹지 않으면 몸은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 단백질을 회복보다 에너지로 먼저 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힘은 없고 회복은 느린 상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밥은 무조건적이 아니라 양과 순서가 중요합니다. 계란이나 생선부터 먹고 채소를 곁들인 뒤 밥을 적당량 넣는 방식이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회복 식사는 극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어르신일수록 먹는 것을 지나치게 제한하기보다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선에서 골고루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육 회복을 돕는 생활 습관도 함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식사만 좋아도 잠이 나쁘면 회복은 반쪽짜리가 됩니다. 잠자는 동안 몸은 손상된 부위를 정리하고 다음 날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늦은 밤까지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를 보며 자꾸 깨는 습관은 회복에 불리합니다. 가능하면 잠들기 2~3시간 전에는 과식하지 않고 술을 피하고 늦은 시간 단 음료를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을 가볍게 하고 방을 조금 어둡게 해 몸이 쉬는 시간이라는 신호를 주면 수면의 질도 나아질 수 있습니다. 회복은 식탁과 침대가 함께 만드는 결과입니다. 몸의 변화를 확인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만이라도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전날 운동 후 통증이 얼마나 남는지,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어떤지, 병뚜껑을 열 때 힘이 어떤지 같은 아주 작은 기준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기록을 해보면 막연한 피로가 아니라 무엇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차이가 쌓이면 습관을 이어갈 힘이 생깁니다. 몸은 느리지만 정직합니다. 내가 바꾼 만큼 천천히 보여줍니다. 이제 실제로 따라하기 쉬운 2주 실천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주에는 몸을 놀라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마다 계란을 하나나 2개 넣고 운동한 날에는 그릭 요거트를 한 컵 추가해 보십시오. 점심이나 저녁 중 한 끼는 생선 반찬을 넣어 보십시오. 이 정도만 해도 이전보다 단백질 흐름이 안정됩니다. 둘째 주에는 아침 단백질을 거르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운동 뒤 공복 시간을 줄이는데 더 집중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운동 직후 물을 마신 뒤 요거트나 삶은 계란을 먼저 먹고 다음 식사를 너무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생선이나 두부를 넣어 염증을 줄이는 방향을 더해 보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몸은 전보다 덜 힘들고 통증이 덜 오래 간다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 더 나은 선택을 반복하는 쪽이 훨씬 오래 갑니다. 근육 회복은 마른 체형의 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중이 있어 보여도 근육이 부족할 수 있고 겉으로는 통통해 보여도 실제로는 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무게 숫자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잘 걷는지, 잘 일어나는지, 잘 버티는지입니다. 다리 힘이 줄고 팔 힘이 줄면 몸무게와 상관없이 일상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식사의 목표도 체중만 줄이는 데 두지 말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지키는 데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은 옷맵시보다 일상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혹시 입맛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기 싫은 날이 있다면 아주 작은 시작으로 충분합니다. 계란 반 개라도 좋고 요거트 몇 숟갈이라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는 것보다 작은 단백질 한 입이 훨씬 낫습니다. 회복은 거대한 한 끼보다 이런 작은 연결에서 살아납니다. 몸이 피곤한 날일수록 사람은 식사를 건너뛰기 쉽지만 바로 그런 날에 더 챙겨야 합니다. 몸이 지친 날은 의지가 부족한 날이 아니라 회복 재료가 더 필요한 날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식사를 보는 마음도 달라집니다.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남의 기준으로 내 몸을 재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계란이 잘 맞고 누군가는 요거트가 더 편합니다. 누군가는 생선을 점심에 먹는 것이 좋고 누군가는 저녁이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편하게 받고 다음날 덜 힘든 조합을 찾는 것입니다. 같은 정보라도 내 생활에 맞게 바꿔야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3가지도 무조건 정답이라기보다 가장 실천하기 쉬운 기준점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해 내 몸에 맞는 리듬을 찾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걷기 운동도 하고 건강식도 챙기는데 몸이 계속 무겁고 근육통이 오래 간다면 나이만 탓하지 마십시오. 회복이 밀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더 무리하기보다 회복 식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드럽고 간편한 그릭 요거트, 염증 관리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연어, 가장 꾸준히 실천하기 쉬운 계란은 어르신의 식탁에서 근육 회복을 돕는 든든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물과 잠과 규칙적인 식사 흐름을 더하면 몸은 훨씬 편안하게 반응합니다. 근육은 특별한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냉장고를 열고 내일 한 끼를 바꾸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돌아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복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한 끼를 바꾸는 일이 내일의 걸음과 다음 달의 체력과 앞으로의 일상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을 살리는 일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계란을 챙기고 요거트를 준비하고 생선 한 끼를 더해 보십시오. 걸음이 달라지고 피로가 달라지고 몸을 믿는 마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잘 챙기기만 하면 근육이 다시 금방 붙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분명히 기본 재료이지만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붙지 않고 무리하면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벼운 근력 자극과 회복 식사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벽을 짚고 하는 가벼운 팔굽혀 펴기나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 발 뒤꿈치를 틀었다 내리는 동작 같은 것은 큰 부담 없이 근육에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뒤에 계란이나 요거트 같은 단백질 식사를 붙여주면 몸은 내가 지금 필요한 재료를 받았다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운동 없이 먹기만 하면 남는 열량이 늘어날 수 있고 운동만 하고 먹지 않으면 근육은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자극과 회복의 균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또 하나 놓치는 부분은 씹는 힘과 식사 속도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고기를 넉넉히 먹어도 큰 부담이 없었지만 지금은 질긴 고기나 마른 반찬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백질이 잘 안 맞는 체질인가 보다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음식의 형태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고집스럽게 질긴 음식을 씹기보다 부드럽게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찜이나 스크램블 에그,
요거트, 생선구이, 두부조림, 다진 고기 완자처럼 소화와 섭취가 쉬운 형태는 같은 단백질이라도 몸에 훨씬 편합니다. 어르신 식사는 의욕보다 편안함이 먼저입니다. 편하게 먹어야 꾸준히 먹을 수 있고 꾸준히 먹어야 근육이 유지됩니다. 잘 먹기 어려운 음식으로 억지로 버티기보다 잘 들어가는 음식으로 길게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근육 회복을 방해하는 오해 가운데 가장 흔한 것 중 하나는 단백질을 한꺼번에 몰아먹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녁에 한 번 고기를 많이 먹으면 하루 부족분을 다 채운 것 같아 안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한 번에 들어온 영양을 무한정 근육으로 저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작은 양이라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공급하는 쪽이 더 효율적이고 부담도 적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계란, 점심에는 생선, 간식으로 요거트 같은 흐름이 좋습니다. 이렇게 나눠 먹으면 허기도 덜하고 식사마다 회복 신호가 반복되어 몸이 훨씬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르신에게는 한 번의 완벽한 식사보다 여러 번의 무리 없는 식사가 더 현실적입니다. 또한 근육 회복은 입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입 밖으로 나가는 활동량과도 연결됩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저녁에만 잠깐 운동하는 생활보다 틈틈이 몸을 자주 움직이는 쪽이 회복에도 더 좋습니다. 오전에 가볍게 걷고 오후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저녁에 발목을 돌리거나 허벅지를 천천히 펴는 습관은 혈액순환을 돕고 몸이 굳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회복은 멈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순환 속에서 더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운동한 날만 챙기기보다 평소에도 몸을 오래 굳혀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 근육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적당히 움직이고 제때 먹는 삶이 근육을 가장 오래 지켜줍니다. 날씨와 계절도 몸의 회복감에 영향을 줍니다. 추운 계절에는 몸이 쉽게 경직되고 움직임이 줄어들며 따뜻한 음식이 아니면 먹고 싶은 마음도 줄어듭니다. 이런 시기에는 차갑고 간단한 음식보다 따뜻한 계란국이나 달걀찜, 부드러운 생선구이, 미지근한 수프와 곁들인 요거트처럼 몸을 긴장시키지 않는 방식이 좋습니다. 반대로 더운 계절에는 입맛이 떨어져 끼니를 대충 넘기기 쉬운데 이때는 요거트와 과일 조금, 삶은 계란, 차갑게 식힌 연어 샐러드처럼 산뜻한 조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절에 따라 형태를 바꾸되 회복의 원칙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거르지 않고 수분을 충분히 챙기고 속이 편한 방식으로 이어가는 것. 이것이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중심입니다. 혹시 혈압이나 혈당을 관리하고 계신 분이라면 근육 회복 식사를 더욱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있어야 혈당도 보다 안정적으로 쓰이고 일상 활동도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밥 양만 줄이는 데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단백질이 부족해져 체력은 떨어지고 식사 만족도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밥만 줄이기보다 계란과 생선과 요거트 같은 단백질을 충분히 붙여주는 방식이 더 현실적입니다. 식사는 줄이는 기술보다 지키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뺄지보다 무엇을 놓치지 않을지에 집중해야 몸이 버틸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건강 관리는 빼는 식단보다 유지하는 식단이 더 오래갑니다. 근육이 줄면 왜 피로가 더 심해지는지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육은 움직임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큰 창고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면 같은 일을 해도 더 쉽게 피곤해지고 작은 활동에도 숨이 차기 쉬워집니다. 예전에는 가볍던 장보기나 청소가 점점 버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회복 식사는 단순히 몸을 보기 좋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하루를 덜 힘들게 만드는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옷 입고 외출 준비를 하는 것조차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있으면 일상이 가벼워지고 근육이 없으면 일상이 하나하나 숙제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힘든 것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 몸의 재료 부족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르신 식사에서 단백질을 챙길 때 흔히 생기는 문제는 가족과 식습관이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혼자 살거나 가족과 식사 시간이 다르면 반찬을 따로 준비하기가 귀찮아지고
결국 간단한 국밥이나 면류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기본 재료를 단순하게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은 계란은 냉장고에 늘 두고, 그릭 요거트는 한두 가지 맛없는 기본 제품을 정해두고, 생선은 한 번에 여러 토막을 구워 냉동 보관해 두면 좋습니다. 복잡한 요리를 하지 않아도 한 끼를 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란 2개와 밥 조금과 김 연어 한 토막과 채소, 요거트 한 컵과 견과류 한 줌 같은 단순한 구성은 시간이 없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식은 근사한 상차림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특정 질환으로 단백질 섭취 조절이 필요한 분은 개인 상태에 맞는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 현재 식사 원칙 안에서 어떤 형태가 더 적절한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제한이 없는 대부분의 어르신에게는 단백질을 너무 적게 먹는 쪽이 더 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식탁에 단백질이 얼마나 자주 올라오는지, 아침에 빠지지는 않는지, 운동 뒤 몇 시간씩 비어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복을 위해 보양식이나 진한 국물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따뜻한 국물 음식이 위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물만으로는 근육 회복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안에서 느껴지는 든든함보다 실제로 근육 재료가 들어오는지입니다. 그래서 국을 드시더라도 계란을 풀거나 두부를 넣거나 생선 반찬을 함께 부쳐주는 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평소 드시던 음식을 완전히 바꾸기보다 단백질을 덧대는 방식이 훨씬 실천하기 쉽습니다. 된장국을 드신다면 계란말이를 하나 더하고, 죽을 드신다면 삶은 계란을 곁들이고, 빵을 드신다면 요거트나 치즈를 함께 넣는 식입니다. 익숙한 식사를 유지하면서 회복 재료만 더해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근육 회복이 잘 되면 운동 성적보다 먼저 자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가 덜 구부정해지고, 걸을 때 발이 덜 끌리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에 덜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삶의 질에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세가 안정되면 숨도 편하고 활동 의욕도 생깁니다. 그래서 회복 식사를 챙기는 것은 단순히 근육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몸의 전체 균형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 건강 관리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오래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인데, 그 힘은 거창한 비법보다 이런 기본에서 자랍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음식의 분위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급하게 서서 먹거나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두고 정신없이 먹으면 소화가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식사를 할 때는 잠시라도 앉아서 천천히 드시고 물도 곁들이며 몸을 쉬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긴장하면 소화도 긴장합니다. 반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먹으면 적은 양도 훨씬 잘 받아들입니다. 근육 회복은 먹은 양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몸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식사 시간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몸을 채우는 시간으로 대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식사 준비가 정말 어렵다면 아주 단순한 일주일 기준을 정해 보셔도 좋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은 계란, 화요일과 금요일 운동 뒤는 그릭 요거트, 수요일과 토요일 점심은 생선, 일요일은 냉장고에 남은 재료를 이용해 계란과 채소를 정리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틀을 정해두면 매번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피로가 줄어들고 습관이 훨씬 오래갑니다. 건강관리는 의욕보다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힘들 때도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두면 몸은 훨씬 안정적으로 회복의 재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복이 느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려졌다고 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정교하게 챙겨야 합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게나 먹고 자도 버티던 몸이 이제는 기본에 더 민감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건강관리는 부담이 아니라 조정의 문제가 됩니다. 무엇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세심하게 챙겨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란과 요거트와 생선 같은 친숙한 음식은 바로 그 조정의 중심에 놓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여러 영양제를 드시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이나 오메가 지방산 같은 보충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식사가 중심입니다. 캡슐 하나가 식탁 한 끼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식사는 영양소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씹고 삼키고 소화하는 과정을 통해 몸 전체에 회복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알량만 늘리기보다 내 식사 구조 안에 단백질이 살아있는지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이 비어 있으면 보충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간단히 바꾸면 이렇습니다. 운동 뒤에는 비워두지 않는다. 아침에는 단백질을 뺄 수 없다. 계란은 가장 가까운 기본이다. 요거트는 입맛 없을 때 좋은 달이다. 연어 같은 생선은 염증을 낮추는 도움이다. 물과 잠은 빠질 수 없는 짝이다. 이 원칙만 기억하셔도 식탁을 고르는 눈이 달라집니다. 건강 정보가 너무 많아 헷갈릴 때일수록 기본은 짧고 분명해야 합니다. 복잡한 식단보다 이어지는 식단이 중요하고 비싼 음식보다 자주 먹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시작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냄비에 계란을 삶아 두십시오. 마트에서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하나 사두십시오. 생선 한두 토막을 냉동실에 넣어 두십시오. 그리고 운동한 날에는 끝나고 2시간 안에 이 셋 중 하나라도 꼭 먹는다고 정해 보십시오. 시작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몸은 대단한 계획보다 바로 실행된 작은 행동에 훨씬 크게 반응합니다. 근육 회복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 아침 몸 상태로 바로 이어지는 현재의 선택입니다. 걸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자꾸 몸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 운동을 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느껴질 때, 이제는 운동량만 보지 마시고 운동 뒤 식사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 변화가 몸의 시간을 다시 앞으로 돌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 회복에 대해 자주 묻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고기를 잘 먹지 않는데 괜찮으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기라는 이름이 아니라 단백질의 흐름입니다. 계란과 생선과 두부와 요거트처럼 부담이 적은 식품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운동을 하지 않는 날에도 챙겨야 하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챙겨야 합니다. 근육은 운동한 하루만 쓰이고 끝나는 조직이 아니라 매일 분해와 합성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쉬는 날에도 재료가 들어와야 다음 움직임을 버틸 수 있습니다. 셋째,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 오래되었는데 지금부터 바꿔도 되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물론입니다. 처음부터 큰 식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삶은 계란 하나나 요거트 몇 숟갈처럼 작은 시작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에 오늘부터 회복 신호를 다시 보내는 일입니다. 근육 회복을 위해 꼭 비싼 연어만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건이 안 된다면 고등어와 꽁치, 두부와 콩류, 닭 안심이나 살코기 같은 재료로 바꿔도 됩니다. 다만 어르신 식사에서는 소화와 지속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내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재료를 고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식단은 우등생처럼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계속 실천되어야 합니다. 한번 멋지게 차려 먹고 끝나는 식사보다 매일 비슷하게라도 이어지는 식사가 훨씬 더 강합니다. 또한 근육 회복과 체중 증가는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단백질을 챙기면 살이 찔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단백질을 적절히 챙기고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오히려 체지방이 과하게 늘지 않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몸무게가 조금 늘어도 그 안에 근육이 채워지면 몸은 훨씬 가볍고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숫자보다 기능이 중요합니다. 잘 걷고 잘 버티고 잘 일어나는 몸이 진짜 건강한 몸입니다. 근육 회복 식사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식탁과도 연결됩니다. 부모님 식사를 챙기는 가족이라면 반찬의 화려함보다 기본 구성을 먼저 봐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 반찬이 자주 올라오는지, 생선이 일주일에 몇 번은 들어가는지, 요거트처럼 부담 없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어르신은 배려받는다고 느낄 때 더 잘 드십니다. 반대로 계속 잔소리처럼 들리면 좋은 음식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강요하기보다 함께 먹고 쉽게 준비해 주는 방식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건강관리는 설명보다 환경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식사와 함께 간단한 힘 운동도 꼭 붙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벽을 짚고 종아리 들기, 수건을 양손으로 잡고 당기기 같은 동작은 큰 장비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동작은 몸에 나는 아직 힘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 뒤에 단백질 식사가 들어오면 회복의 방향이 더 또렷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숨이 너무 차거나 통증이 심한 강도가 아니라 기분 좋은 피로가 남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운동은 세게가 아니라 오래가 기준이어야 합니다. 회복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더 쉬운 기준도 있습니다. 식사 후 졸림이 줄어드는지, 저녁이 되어도 다리가 덜 무거운지,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이전보다 덜 녹초가 되는지, 아침에 손마디와 무릎이 덜 뻣뻣한지 같은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는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삶의 편안함을 크게 바꿉니다. 몸이 덜 피곤하면 사람을 만날 여유가 생기고 움직일 마음도 살아납니다. 결국 근육 회복은 단순히 몸의 부품 하나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 생활의 온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어르신들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은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계란을 챙겼다고 내일 갑자기 젊은 다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아침에 단백질이 들어왔다는 것, 운동 뒤 공복을 길게 끌지 않았다는 것, 어제보다 잠을 조금 더 편히 잤다는 것, 이런 작은 차이를 몸은 모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쌓여 걸음이 달라지고 피로가 달라지고 일상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회복은 크고 빠른 변화가 아니라 작은 안정이 오래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참고 줄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근육 회복은 참는 방식보다 채우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덜 먹을지보다 무엇을 놓치지 않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단백질을 놓치지 않고 운동 뒤 공복을 길게 두지 않고 물과 잠을 함께 챙기는 것. 이것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늘 대단한 비밀 속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식탁 위에서 가장 익숙한 재료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걷기 운동을 하는데도 몸이 자꾸 약해지고 근육통이 오래 간다면 운동량만 더 늘리지 마십시오. 먼저 회복 식사를 세워보십시오. 계란을 기본으로 두고 그릭 요거트로 빈 시간을 메우고 생선으로 염증 부담을 낮추는 흐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날에도 이어가십시오. 그 평범한 반복이 몸을 지킵니다. 오늘의 작은 준비가 내일의 걸음을 바꾸고 다음 계절의 체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은 늦게 시작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챙기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을 조금 더 쉽게 만드는 장보기 목록을 떠올려 보십시오. 계란 한 판, 무가당 그릭 요거트 몇 통, 생선이나 연어 몇 토막, 두부 한 모, 토마토와 브로콜리 같은 채소, 견과류 조금이면 시작할 준비는 거의 끝납니다. 비싼 건강식품이나 복잡한 보충제보다 이런 기본 재료가 훨씬 오래 갑니다. 주방이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계란을 삶아두고 생선을 구워두고 요거트를 냉장고 앞칸에 두면 몸이 피곤한 날에도 손이 먼저 가게 됩니다. 건강관리는 결심보다 동선이 중요합니다. 눈에 잘 보이고 꺼내기 쉬운 곳에 좋은 재료를 두면 몸은 더 쉽게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 끼 식사의 예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침은 계란과 나물과 밥 조금, 오전 운동 뒤에는 그릭 요거트, 점심은 생선과 채소, 저녁은 두부나 계란찜과 국 한 그릇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양이 적더라도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끼니를 자꾸 비우면 몸은 회복보다 버티기에 더 많은 힘을 쓰게 됩니다. 반대로 작은 양이라도 규칙적으로 들어오면 몸은 안심하고 회복에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몸의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달라진 조건에는 달라진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의지가 아니라 더 맞는 방법입니다. 억지로 참고 무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회복, 식사를 차근차근 이어가는 방식이 더 멀리 갑니다. 오늘부터 내 몸을 탓하는 대신 내 몸을 도와주는 식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한 끼가 쌓이면 몸은 다시 힘을 냅니다. 걷는 다리도, 장바구니를 드는 팔도, 아침에 일어나는 허리도 천천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힘은 대단한 비밀이 아니라 매일의 식사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한 번에 다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아침 계란 하나를 더하는 1, 운동 뒤 요거트 한 컵을 준비하는 1, 이번 주 장보기에 생선 한 끼를 넣는 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작게 시작해도 몸은 금방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전보다 덜 지치고 덜 흔들리고 덜 아픈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보이면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러니 완벽한 식단표를 만들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식탁이 어제보다 조금 더 회복적으로 기울었는가입니다. 그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몸은 서두르지 않아도 성실하게 반응합니다. 꾸준히 먹고 꾸준히 움직이고 꾸준히 쉬게 해주면 근육은 다시 삶의 편이 됩니다.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걸음을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오. 많이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계란과 요거트와 생선처럼 가까운 음식으로 회복의 흐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 흐름이 쌓이면 몸의 표정이 달라지고 하루의 무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오늘이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지금부터 식탁을 바꾸면 앞으로의 몸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끼를 바꾸는 선택이 내일의 통증과 피로를 줄이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을 믿고 천천히 이어가 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오늘 꼭